오늘은요, 암에 대해서 자연치유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저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은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이죠. 네, 한의사고 상형철입니다. 어느덧 임상 한지가 한 35년이 돼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병원하고 시작한 이제 재활하고 요양병원이잖아요. 이 병원 한 지도 한 15년 이제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요. 병원에서 제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일은 암 환자들한테 자연 치유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현대의학이 항암, 방사선, 수술이라고 하는 이 표준 치료라는 걸 가지고서 암을 이렇게 치료한다면 암 치료 후에 이런 것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다음에 어떻게 자연 치유할 것인지, 또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특히 암 진단 후에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치료고 치유인데, 이런 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가르쳐 드리는 이런 일을 지금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요. 자연치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도 공부하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형철 병원장님은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꾸는 병원장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혹시 주위로부터 힘들지 않으셨나요? 병원 없는 세상을 꿈꾼다, 병원에서 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오해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 직원들이 가장 제가 병원 나오는 걸 싫어할 때도 있었어요. 병원에 경영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서 힘들었을 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의사들로부터 봤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은 다 지금은 좋은 쪽으로 다 바뀐 것 같아요. 병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은 병원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에요. 병원이 약과 수술로 병을 치유한다면은 이 병원 없는 세상은 병의 어떤 근본이 되는 어떤 문제들, 음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이제 라이프 스타일, 습관의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 또 하나는 혈액순환 할 수 있는, 또 디톡스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들을 우리는 자연치유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자연치유는 의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병원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병원 없는 세상의 근본 뜻이 아닐까. 그렇게 했더니 병원에서 치료해 주는 거와 내가 내 스스로 면역력을 길러주고 내 스스로 자연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바꿔줬더니 라이프 스타일 바꾸는 거예요. 그랬더니 병의 치료가 이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에 근본적인 뜻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병원에 있는 의사분들도 그렇고 다른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응원을 받지 않나, 이런 의학이 꼭 우리나라에서도 좀 필요하다, 이런 개념으로 요즘은 적극적으로 또 배우시려고 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요즘 아주 활기찬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요즘 상 원장님은 자연치유, 종양심리학 전문의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종양심리학 전문의가 무엇인가요? 종양심리 전문의,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유럽 같은 곳에서는 이게 보편적인 언어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암 환자를 어떤 치유할 때, 어떤 자연 치유한다라고 했을 때 음식의 문제도 좀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떻게 보면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암이 오는 근본 원인이 우리가 긴장된 삶 속에서 스트레스라고 하는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의학적으로 해결해주는 이런 과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양심리, 암을 갖고 있는 사람의 내 심리를 치유하는 종양심리학 전문의예요. 저도 이제 유럽에 가서 이런 전문의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됐는데, 그 전부터 우리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지만은 또 그렇게 또 병원 안에서 자연치유하면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의사 선생님도 계셨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종양심리 전문의다라고 해서 하나의 과목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동양에서는 이 자연치유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면, 서양에서는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이런 것들을 종양심리, 심신의학 전문의 뭐 이렇게 부르다가 요즘은 공식적으로 종양심리 전문의라고 이렇게 불러요. 이곳에서 주로 하는 것은 암이 왔을 때 진단받은 이후에 정말 부정적인 감정들이 많이 올라오게 돼요. 특히 이 7가지의 부정적 감정, 두려움이라든가 절망감이라든가 불안, 분노, 자책감, 죄책감, 이런 뭐 우울감, 배신감 같은 이런 문제들이 암을 치유하는데 방해될 뿐만 아니라 암세포를 성장시키는 주범이라고 하는 것,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의학적으로 이게 밝혀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떤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을 병원 안에서 필요하다. 해서 이제 종양심리 전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현대의학적인 어떤 표준 치료라고 하는 거 하기 전에 종양심리 전문의가 환자를 좀 상담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을 좀 릴렉스하게 하고 나서 표준 치료를 받게 되면 항암의 부작용이라든가 방사선의 부작용이라든가 수술 치료의 어떤 후유증 같은 것이 반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는 항암 방사선 수술로만 암을 치료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도 암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거다라는 이런 학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암이라는 병이 너무 긴장된 삶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해야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치료 후에, 항암 방사선 수술 후에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곳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 2년 건강계획 세우기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삶을 좀 전체적으로 좀 디자인해 주는 뭐 이런 의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릴렉스한 마음으로 자신에게 좀 상냥하게 사는 것이 암의 치유뿐만 아니라 우리가 암의 재발 같은 것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양심리 전문의가 암을 치료하는데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